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거나, 위탁이나 구매 대행, 이런 쪽, 남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했는데, 오늘은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돈 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산타맘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맘님을 반갑게 환영해 볼까요?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산타맘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라고 적혀져 있지만 길게 소개해도 되고요. 본인의 유튜브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유린이라서 유린이 산타맘 TV를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산타맘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산타라는 키워드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저희 첫 아이 태명이 산타였어요. 제가 이런 산타맘으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희 아이가 12월 25일에 2주를 확인을 했거든요. 임신한지를.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동네 카페, 그 지역 카페에서 활동할 때 이제 산타맘으로 그때부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적을 때 무슨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쓰게 된 게 산타맘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남편들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 왜냐면 뭘 해도 다 누구맘.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뒤야. 저희 아이 이름이 선우거든요. 네. 선우맘. 이러고 그럼 나는. 맨날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에서 온, 크리스마스 때 받은 이 진짜 정말 소중한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산타맘님의 사업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이가 2명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둘 다? 첫 아이는 딸이고요. 둘째 아이는 아들이에요. 오, 퍼펙트한데요? 저는 아들, 딸, 아들이에요. 셋이구나. 네. 죽습니다, 아주. 집에서. 자, 어떻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남편도 백수, 저도 백수.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뭐 직장을 다시 갈 엄두는 전혀 못 냈었고,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 팔려고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인스타그램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조리원 동기들이 막 인스타그램 가지고 뭐 이렇게 육아템 막 공유하고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입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 조리원 동기들끼리 뭐 육아템도 공유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뭘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그러면 내가 먹는 걸로 나도 좀 팔아볼까? 한 개라도 팔면은 1,000원이라도 벌 수 있을 텐데 해서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에야 이런 정보들도 많고 유튜브라는 세계도 있구나, 뭐 구매 대행이라는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눈 떠가는 과정이지만 그때는 다른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역시 시작은 이게 조동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저도 맞아요. 저희 와이프 조동이 3개나 있어요, 모임이. 진짜요? 첫째, 둘째, 셋째니까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가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그 애기 이유식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 여자 진짜 돈 진짜 엄청 버는 것 같다고. 아니, 올려놓기만 하면 다 품절, 다 마감. 그래갖고 뭐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갖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를 저한테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오빠도 한번 해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법인도 내고 주식회사가 되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주는 음식들이 좀 특별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몸이 좀 안 좋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이유식 먹고 낫다 그러면 이쪽에 완전 다 몰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된 그 스토리가 저희 아이가 그 산타가
진짜 한 3살 때까지 모세기관지염, 막 폐렴 이런 쪽에 굉장히 맨날 소아과에 출퇴근했었거든요. 아,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퍼.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공부하고 막 제품 찾고 이러다가 제가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제품을 직접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그 고통이 있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만든 상품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 아이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고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참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냥. 아, 지금은 너무 건강합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요. 이게 사시는 곳이 자연 친화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게 네. 되게 영향이 커요. 아, 근데 이사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원래 어디 사셨었는데요? 아, 저는 김해에 살았는데 그래요? 2달 전에 이제 시골 생활 시작했고 아. 그 전에는 잔병치레가 음. 많았었는데 한 정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막 찾고 공부하고 하는 덕분에 진짜 한 4살 이후부터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고 저희 둘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산타가 많은 걸 줬어요. 네, 너무 딸 때문에 성장했죠. 네. 자,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뭐 어림짐작하자면 두 분 다 일이 없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랬으면은 사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네네. 상황이.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은 뭐 이렇게 막 너무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때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좀 생기가 있어요, 집에. 아, 좋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산타맘니의 유튜브를 보니까 미라클 모닝도 하시고 그냥 겁나 바빠. 육아도 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예. 하루 일과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둘이에요. 네. 그리고 직업이 11개예요. 네. 근데 육아는 육아대로 트러블이 안 나고 일은 일대로 잘 되고 계시고 또 서울까지 오셔서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너무 바쁜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빈틈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 일과 좀 공유해 주세요. 아, 제가요, 뭐, 일하는 모습만 이제 올리니까,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를 인스타그램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엄청 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가 들어보시면 다들 놀래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7시까지 미라클 모닝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있어야 되는 이제 잡무, 처리해야 되는 뭐 서류 작업이라든가 뭐 정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라클 모닝 시간에 다 해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아이들도 없고 조용하고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뭐 산책도 간간히 하고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어쨌든 2시간 안에 해내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등원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준비하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해요. 업무를 뭐 주문서 취합이라든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3시 반부터 이제 아이들이 하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9시에 자는데 저녁에 그때까지 이제 일은 거의 안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요. 뭐 소 여물 주고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그러고 이제 9시에 자요. 근데 저도 같이 자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이에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촬영하러 오는 뭐 1박 2일 정도는 휴가죠, 휴가. 육아 해방 휴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지방에 사니까 서울에 왔을 때 뭐 촬영도 하고 뵐 분들 뵙고 이러고 또 내려가는 거죠. 저희가 부산에 한번 내려갈 일이 있는데 네. 가서 한번 오세요. 와서 좀 촬영도 좀 하고 그래도 될까요? 네, 너무 좋죠. 오, 근데 저는 대박이다. 사천에 살아요, 사천. 바로 옆 아니에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아, 그래요? 뭐 네. 간 김에. 네,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네. 미라클 모닝을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돼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 7월부터 했나? 하여튼 그쯤에 여름부터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는 게 그 시간에? 아, 제가 그 시간에요. 사실은 원래는 제가 올빼미형이에요. 그래서 밤에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리 그때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침 시간 아니고서는 낮 시간은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뭐 스케줄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그때 강의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하자 했던 게 이제 미라클 모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미라클 모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율학습이든 뭐 하든. 6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시. 5시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했죠. 근데 그때 강의를 했다고요? 네, 그 시간에? 아침 6시에 강의를 했어요. 그럼 저는 5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를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가 뭐 늦게 자는 아이들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 여기서 저도 하나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인스타그램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수업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강의를 주최자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건강해지셨죠, 더? 예, 건강해지고 밤 시간에 뭐 불필요하게 뭐 맥주 먹고 늦게 자고 이런 게 없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패턴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달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너무 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갔거든요. 아, 진짜 제일 부러워. 돈도 벌고, 육아도 다 챙기고, 할 거 다 하고, 놀고. 그래서 야, 제주도 한 달 진짜 살기를 부럽다. 갔는데 가도 이제 아이들과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라클 모닝 시간에 산책을 했어요. 제주도를. 아이들 자는 동안. 한달 너무 동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진짜 완전 이거 너무 좋다. 제주도 너무 자, 좋다. 지금 제주도 티켓팅 막 하는 소리 막 올라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이제 한 달 하고 나니까 이거 못 끊겠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주도의 풍경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해낼 수 있는 양이 낮에 4시간, 5시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뭐 일을 하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지속을 해온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시간에 강의를 하는 달도 있고 강의를 안 하는 달에는 뭐 제 업무를 보거나 저도 미라클 모닝 시간에 책을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대신에 이제 8시, 9시 되면 이제 정신이 없죠. 제가 산타님한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보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고 있어요. 8시 일어나고 대표님 어디세요? 나 금방 도착해. 이거 너무 막 미안함이 뭐 몰려오고 막 있어요. 대표님 지금. 늦게까지 업무를 하시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늦게까지 강의가 있긴 했었어요. 네. 11시 집에 가니까 12시 정도 됐었거든요. 어. 근데 이건 핑계고요. 저도 이렇게 좀 살아야겠어요. 진짜 너무 부러운데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또 남편분이 일을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니까 직원은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제가 작년까지는 거의 이제 제 스스로 하는 게 많았는데 제가 브랜드 런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촬영이 오게 되면은 예. 해내야 되는 것들이 데일리로 있더라고요. 이제 뭐 주문서 취합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팀원이 있어서. 그럼 사천에서는 사람이 구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직원은 전부 재택이에요. 와.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예, 실제로 대면을 하는 적은 그냥 차 한 잔 먹자 이 정도지. 어디 살아요, 다? 그 근처에 살아요? 한 분은 제주도 살고요. 예, 한 분은 대구 살고요. 한 분은 밀양 사세요. 근데 두 분은 또 투잡이시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짬내서 1-2시간 정도 도와주시는 프리랜서처럼 도와주시고 한 분은 이제 가정주부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그래서 아이도 그 등원시키고 난 시간에 저랑 같이 업무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또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인사이트를 받네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대기업들이든 조그만 기업이든 하게 됐잖아요. 근데 네. 매출이 더 많이 올랐대요. 업무 효율도 더 좋아지고. 네네. 예. 그리고 쓸데없이 밖에다 버리는 비용들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 밀양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다 일을 쳐내는 게. 그래가지고 친구랑 저녁에 수다 떨다가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이제 야, 너 이렇게 혼자 하다가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에 밤 12시인가? 그때 이렇게 올렸어요. 미라클 모닝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다가 아니야 하고 내렸는데 그 동안이 10분 정도였어요. 근데 10분 동안 연락 온 그거랑 사람들 중에 응. 뭔가 느낌이 괜찮은 그분이 예. 그래서 그분만 만났어요. 동네 앞 카페에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인연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직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조금 소소하게 도와주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연이 계속 이어져서 이번 년부터는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 공부하거든요. 의식 성장 프로그램을 꽤 한 2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직장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다. 같이 잠시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같이 할래요? 이렇게 해서 그럼 할 수 있지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 뽑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 뭐 영화 같아. 드라마 같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꾸려 나가고 있죠. 산타맘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대표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들어요, 지금 이야기에 제가. 말씀도 너무 잘하셔갖고.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했는데 매출을 노출을 안 하면은 네. 사람들이 할까봐 이렇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사랑하시는 쌈타맘님이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오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뭐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과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순이익률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이 제품을 런칭하고 지난달에 3일 동안 월 매출이 그러니까 3일 동안의 매출이 한 1억 5천 가까이 됐고요. 3일에요? 예, 이번 달에도 한 3일 공고를 했는데 한 1억 가까이 됐어요. 근데 왜 이제 놀라시냐면 매출이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게 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런칭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가 서툴러가지고 원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의 비율은 초반에는 첫 파스가 다 돌아가고 나서는 거의 순수익이 안 남을 만큼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한테 알렸으니까 처음에. 네, 그래서 홍보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고 한 20%, 30% 정도 만들려고 마진율을 좀 좋게 해서 또 그것이 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와, 어떻게 마인드도 이렇게 좋지?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좋아 보여. 나는 어떻게 하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 이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구매 대행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등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뭐 구매 대행은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잘하시면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뭐보다 뭐는 좋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쪽 부분은 모르니까.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브랜딩을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 비용을 거의 안 쓰거든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원 테스트용으로 강의 테스트용으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썼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안 썼다는 거죠. 안 썼고 이번에 제가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제 요번에 공고할 때
홍보비를 많이 썼어요. 한 4만 원? 그러니까 거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근데 뭐 스마트 스토어는 저는 공동 구매를 하면서 그 사이트를 그냥 쓰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도 결제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도 안 써요. 오, 왜냐하면 수수료 그거를 주는구나. 수수료도 있고 그거를 등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절차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면 또 그거를 그 인스타 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데 의뢰를 해야 되고 페이스북 에러도 많이 나고 막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이번에 브랜드 런칭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써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는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광고비는 휘발성인 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광고를 하고 나면 남지 않잖아요. 축적되지 않는다. 축적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사진을 뭐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것처럼. 인스타그램이 좋은 게 내가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찾을 때 또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장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 그때 이런 노하우를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저장해놓은 거 다시 들어가서 보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나의 스토리가 계속 쌓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산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좋고 온라인 건물주 뭐 이런 거네. 한 층 한 층씩 쌓아가는 느낌. 네. 인스타그램을 키워놓으니까 이게 명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다른 대표님들을 봐도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되고 히스토리가 딱 있으면 다른 제품이나 뭐 다른 회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명함처럼 이렇게 우와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톡톡히 있다 하시더라고요. 산타마니 인스타그램 어떻게 돼요? 그냥 산타마니 치면 나와요? 네. 한글로? 네. 제가 꼭 한번 보고 네. 저도 따라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은 광고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게 장점이고 축적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명함과 같이 쓸 수 있고 네. 예, 뭐 사실 우리가 1인 기업이라고 하지만 뭐 직원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기업이라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단반 되게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이제 나온 지 꽤 된 고인물 SNS예요. 아시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만한 SNS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네. 산타마님 저 인스타그램으로 산타마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나요? 제가 그 질문을 매년 받아요. 작년 이맘때에도 받았고 그 전에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매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매월도 만들어내시나요? 네, 매월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만큼 고인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인지되고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보통 인스타그램 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게시물도 되게 많아야 되고 생각보다 그 피드를 작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 막 들어가고 막 인친 작업해야 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나요? 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려면 이렇게 인친 작업들도 사실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계정의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기획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들은 뭐 3개월, 4개월 만에 팔로워 3만 명, 4만 명 찍는 수강생들도 계세요. 살벌하네요. 막 급성장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투자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더라도 팔로워 100명 가지고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내신 수강생들도 계세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볼래요. 산타마님 거. 이게 진짜 또 실제로 한번 봐야지 또 재밌으니까. 네. 어디 한번 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네. 와, 4만이요? 네. 근데 우와. 제가 지금 4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4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 6억 매출 냈을 때 팔로워가 8천명밖에 안 됐었어요. 와.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돼도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산타맘인데 여기 산타맘님 여기 계신 분은 산타맘님 맞나요? 네. 어플이 강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도 산타맘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본금 얼마 정도? 저는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돈 없이 시작했어요. 응? 돈 없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인스타그램 게시물 올리면 끝이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뭔가 뭐 유튜브는 뭐 편집하기 위해서 또 편집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편집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서 하면 돼요. 사진 자, 찍어서. 그러면은 공구를 시작할 때 본인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그건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제품을 좀 공급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팔로워가 많이 없었을 텐데. 그때 600명일 때요. 네. 그리고 공구를 한두 차례를 진행을 하면 이게 나의 히스토리가 쌓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제한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기준이 좀 너무 상업적으로 비춰지면은 좀 네. 싫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거를 참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그래서- 일상도 좀 찍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꾸준히 나의 고객들을 늘려가야 되는데, 근데 전략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완전 진짜 쇼핑몰처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육아맘이니까 이쪽으로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육아용품만 따다다다다다 올리는 계정으로 해서 광고 비용을 좀 쓸지라도 나는 쇼핑몰이다. 나는 내 계정에서는 이제 핫템만 팔겠다. 해서 계정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이제 그런 경우는 홍보 비용이 좀 들겠죠. 소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구매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도 없고 그런 유통을 막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라인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상과 제가 필요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쪽에 더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하루에 뭐 2개, 3개 판 적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양을 많이 늘리면은 매출이 높아지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막 한 달에 공고하는 개수를 막 일주일에 2개, 3개 이렇게 잡고 한 날도 있었는데 이리저리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한 제품이라도 집중적으로 팔고 또 공구가 아닌 나머지 4일 동안은 좀 소통도 하고 뭐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놀이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콘텐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브랜드 런칭한 이후로는 이제 제 브랜드 한 달 동안 3일 공구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제품은 지금 현재 안 팔고 있는데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죠. 빠져듭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아니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팔로우 수를 어떤 식으로 좀 늘릴 수 있을까요?